자,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고 주소를 옮겨서 나름 세대 분리한 것처럼 장치를 하고 팔아서 비과세를 신고했는데 결국에는 걸려서 비과세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례가 2023년 11월인데 지역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 똑같은 연도에 제가 경기도 외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과세 깨진 경우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언제 다시 가져왔는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는 세무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거기도 잡는다고요? 약간 그랬는데 이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건지 보고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1입니다. 2대12. 4월 21일. 이거고요. 김미영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셨네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다가 아들의 한 채를 증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노렸는데 5개월간 차근차근 진행한 꼼수가 탄로나서 비과세가 깨졌다. 그래서 얼마를 세금을 냈냐면 꽤 많은 금액을 냅니다. 1억이 넘습니다. 보겠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 씨가 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두 달 뒤에는 아들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겼다. 세대분리였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 깨졌네. 대학생 아들 같은 경우는 소득 능력이 없잖아요. 뭐 따로 본인이 뭔가 벌고 있는 행동이 없다면 이건 세대분리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소만 세대분리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난 24년 2월, 한 달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 2, 3개월 지나서 김 씨는 남은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니까 김 씨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아들한테 넘기고 그 아들 주소지를 다른 친척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거를 딱 파니까 그래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야 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집이 얼마에 샀냐면은 7억에 취득가고 12억이 양도가예요. 그래서 5억 정도 양도차익인데 5억 정도 양도차익이면 1억 한 6천에서 7천 정도 세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나마 잘한 거는 1세대 주택 비과세니까 양도세를 영원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 이거 신고 안 했으면은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20% 잡힙니다. 20%. 자, 그리고 두 달 정도 흐른 뒤에 김 씨는 아들과 주소지를 합쳤다. 자, 그래서 23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 김 씨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흐름을 살핀 국세청은 야, 이거는 느낌이 온다. 우리가 장사 하루 이틀 하냐. 이런 거 많이 봤다. 너 양도세 안 내려고 형식적으로만 세습을 했구나.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1억 5,100만 원을 추징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가산세 빠진 것 같아요. 가산세가 과소신고 가산세 10%랑 납부지원 가산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빠진 것 같다. 어쨌든 양도차익 5억이면 딱 요 정도 세금 나오거든요. 장기부 특별공제 받았으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수개월에 걸쳐서 나름 꼼수를 썼는데 과수당국의 검증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자, 여기 나옵니다. 중요한 말 나옵니다. 국세청은 김 씨의 아들이 대학생이잖아요. 소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김 씨 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대학생 아들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애로 보는 거죠. 애. 그럼 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애들은 집으로 가야지. 그럼 집으로 가니까 결국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김 씨는 아들과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씨는 아들이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과세당국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드님이 친척집에서 정말 실제로 거주했다면은 뭐 주변에서 쓴 카드라든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속임을 위해 아들 주소지만 옮겼다는 얘기다. 근데 사실은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100%다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안 걸릴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점점 그 걸리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내가 피해야 되냐면 매각을 하고 5년 동안 안 걸려야 돼요. 근데 뭐 3년, 4년 지나다가 걸리면은 그동안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를 빨리 잡지 그랬냐. 왜 늦게 잡아서 가산세를 일부러 이렇게 늦게 하냐. 그런 말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는 인정 안 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죠. 자, 그래서 결국 국세청은 김 씨의 아들이 주민등록만 옮겼고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동거 가족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세대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무 다 걸린 거지. 세대 구성 능력 자체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도 같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 씨는 보유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매매한 걸로 보고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거죠. 왜?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1세대 2주택인 거죠. 그리고 그때 1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기준인 거지 주민등록표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의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말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해. 상관없이. 제가 많은 수강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뭐 상담 같은 걸 해보면 항상 첫 마디가 그러거든요. 주민등록지 분리했다고 계속 그 말 하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나름 억울하고 내가 잘했고 이런 막 뉘앙스로 말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상관없다니까. 상관없다. 상관없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 그러니까 같은 주소, 같은 거소에서 거주를 하고 생계를 함께 한다면 생활비, 경제활동비가 똑같이 섞여 있어. 그러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두 자매가 살았는데 언니하고 동생이 각 방을 쓰고 같은 관리비 그리고 마트 그런 생활비 같은 걸 다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가계부에다가 다 적었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불가능하죠. 못하죠. 못해요, 그거. 그래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지는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하겠어요. 제가 본 케이스는 뭐였냐면 실제 여기는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케이스는 뭐였냐면 세대 분리는 됐어요. 세대 분리는 되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자녀한테 세대 분리는 자녀한테 넘겨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걸 하나 팔아서 비과세를 받고 다시 자녀가 갖고 있는 거를 땡겨왔어요. 6개월 정도 있다가. 6개월 정도 있다가 그거 잡아내가지고 비과세를 깬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디였냐가 중요하죠. 경기도에서 조금 외곽 지역입니다. 서울도 아니에요. 어디였냐면은 경기도 양주. 양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저 위쪽에 동두천하고 의정부 사이에 있어요. 옥정 신도시 있는데. 제가 이제 동두천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평생교육관 이렇게 강의하러 가거든요. 멀어요. 근데 이제 뭐 제 나름의 사명이 있어서 드라이브도 좀 할 겸 그래서 가는데 올해도 갔었고, 근데 거기는 양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걸리고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2월 17일자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국세청에서 나온 거예요. 국세청에서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 지능적 부동산 거래 탈세 세무조사,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요겁니다. 요거 가장매매. 자, 다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아저씨가 주인공인데 이 아저씨가 A주택과 B주택이 있어요. B주택이 있는데 이 B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은 거예요. 고가주택이거든요. 딱 봐도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주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니까 얘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수관계자에게, 친척에게 이걸 넘기죠. 그래서 넘긴 다음에 가짜로, 그리고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아요.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요. 이제 10억이 넘었으니까 고가주택이 이겠으니까 세금 나오니까 신고했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이 A를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잠깐 넘기고 또 이렇게 가져온 거죠. 전형적인 가장매매 수법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주 그 사례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 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첫 번째 세대 분리 깔끔하게 하시고요. 세대 분리 할 때 세대 구성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세대 구성 능력 자체가 없는데 주민등록 주소만 분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세대 분리 됐다면 매도하기 전에 한 1, 2개월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 사람이 그냥 팔고 끝내야죠. 다시 이걸 왜 가져옵니까? 그래서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와 B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라도 줘서 팔아야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손실이 났어요. 그럼 여기 고가주택 10억 넘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둘이 합산시킬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파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더 안전하고. 그래서 꼭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거 요즘 많이 잡아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실납세가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다. 갑자기 좀 국세청 홍보대사가 되어버리는데 뭐 어쨌든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시고 세금 낼 거 내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오래 잘 가시더라고요. 별 사고 없이. 그렇지만 저도 4월달에 이제 부가세 고지서를 딱 받아보니까 그래 내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세금이 부담이 되는 거 좀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기 대선 앞두고 부동산 포퓰리즘 과연 나오냐? 집값 다시 불 붙는 거 아니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